네, 개장했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하태미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되시기를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고급 정보, 분석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핵심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투신과 사모펀드가 오늘 얼마나 팔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좀 심하게 빠졌다 해서 상승 출발하는데요. 어제도 강세 출발, 상승 출발 했다가 쭉 밀렸는데 오늘은 과연 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환님, 루닛 유상증자 물량, 유상증자는 185만 주죠? 그거는 24일 날 상장되는데 루닛이 하루 거래량이 200만 주, 300만 주씩 100만 주, 300만 주 되니까 유상증자 물량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물량은 영향이 좀 있다 봐야 돼요. 그렇죠? 한 1400만 주 정도니까 무상증자 물량은 한 일주일 정도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루닛은 워낙 지금 성장 모멘텀이 좋은 상황이라서 그런 물량이 큰, 그래서 제가 성장주는 무상증자가 호재다, 그렇지 않은 종목은 무상증자 악재다 말씀드렸는데요. 루닛이 올라가는군요. JLK도 플러스 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기업 내용을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제가 가장 노력하는 분야고, 그래 여러분의 학식이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분석 내용을 통해 충분히 잘하실 수 있다. 물론 지금은 좀 힘들기는 힘듭니다. 워낙 시장의 체력이 약해서 시장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서 재료들을 주가 반영하기 좀 힘들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내용은 주가에 반영될 거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플러스 출발인데요. 한미반도체는 제가 분석해도 어제는 한미반도체도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한미반도체는 그 3분기 실적을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실적을 보고 야, 이게 너무 해외 경쟁사들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 아니야? 미래의 성장성을 너무 미리 많이 땡긴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야, 무슨 소리야? 앞으로 성장성에 비하면 이것도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이럴 수도 있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하 대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하면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네, 루닛은 어제 시간 외로 좀 빠졌는데요. 어제 시간 외로 한 6.7%나 빠졌는데 어제 판 사람들 되게 속상하겠는데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장중에도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보고 우리가 좀 저급하게 제가 비유를 한다면요, 뭘 보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매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루닛을 실적을 업데이트하면서 올리면 투자 의견을 제가 올렸어요. 지난번에는 시황에 따른 매매였는데 어제는 긍정적 관찰로 과거에보다 시총이 많이 좀 줄었거든요. 투자 의견을 올렸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상승 출발인데 이게 좀 유지가 될지, 오늘 투신 사모펀드가 좀 시장에 초를 칠지 안 칠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한미 반도체가 분위기를 좀 무겁게 한 여타 기업들 실적이 안 나왔는데요. 다들 그 후공정 장비업체들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3분기는 안 좋을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소부장도 안 좋을 겁니다.
대체로. 그런데 이제 회사마다 이번에 감산을 해서 다 어려운 업황인데 회사마다 좀 실력 차는 난다 그럴까요? 그래서 TCK 같은 회사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더라고요. 낸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데 바둑같이 그런 회사들은 엉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원인은 뭐냐? 국내 고객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TCK 같은 경우는 이제 램 리서치, 미국 장비 회사 이런 데 고객을 두고 있는 쪽은 상대적으로 좀 낮고 국내만 보고 있는 회사들은 좀 부진하고 이렇습니다. IT 부품들도 소폭 플러스 분위기고요. 다들 오늘 조심스럽습니다. 게임들 플러스 분위기고요. 엔터 지금 YG 베이비 몬스터 가지고 될까? 내년 실적 전망이 어둡다. 이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어제 JYP는 실적이 나왔는데 여전히 견고하다.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 문제 때문에 불확실성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애널리스트, 다수의 애널리스트와 기자들, 기사 등등을 공통점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식시장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좋아하고 물론 애널리스트나 기자들이나 기사를 보면서 제가 저의 지식과 합쳐야죠. 다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지금 또 일부 유튜브들 보면 여러분을 막 선동하는 듯한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을 따라가는 거는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내 스스로 분석 능력을 가진다. 네, 우리 하 대표가 내 대신 공부해서 알려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루닛은 오히려 앞으로 계속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꿈쩍을 하지 않네요. 역시 우리 하 대표가 3분기 실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회사의 같은 경우는 해드렸는데 그렇고요. JLK도 조폭 고개를 드는데 JLK가 11월 22일 날 실적 발표인데요. 사실은 그 회사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강보험 이런 거는 객관적이고 수년 동안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첫 결실이 맺어지고 앞으로 줄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일 이런 걸로 해서 여태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은 좋은 매수 기회죠. 지난번에 못 산 거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JLK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저는 회사 사장님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문을 낸 게 좋더라고요. 시장에 신경을 좀 쓰는구나. 좀 오바를 했지만 앞으로는 좀 긍정된 11월 22일 날 NH증권에서 JLK IR을 하니까 그때 이제 지금 처방 상황이 어떠냐 등등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 JLK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났는데 처방 건수가 어떻더라. 2달 지났는데 처방 건수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호재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좀 힘 좀 내라. 네. 어제도 지금 오늘도 SK 그 미국 배터리 공장 한 군데에서 수요 둔화로 인해서 좀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근데 2차 전지도 올 지금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돌아서지 않을까. 근데 그제 제가 유튜브 또 방송을 하나 봤는데 전기차를 지금 타시는 분이 모시는 분인데 그래서 옆에 방송을 진행한 사람이 형님 결론적으로 형님은 전기차를 남들한테 추천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왜 안 하십니까? 야, 이 좋은 걸 딴 사람들이 많이 사면 혜택이 줄어들 거 아니야. 네, 아주 만족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 한 번만 갈아도 10만 원인데 전기차는 엔진 오일 갈 일이 없으니까
한 달에 전기요금 충전요금이 한 3만여 원 정도면 땡이라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그래서 EV9을 살 거다. 그럽니다. 지금 EV9, 기아의 EV9이 지금 뭐 대히트를 칠 조짐이 보인다 그러는데 그분도 EV9을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뉴스 같은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유튜버들의 살아있는 얘기들을 들으면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굉장히 전도유망하겠구나. 유지관리비가 매우 낮게 든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근데 지금 사실 2차 전지를 막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버들 보면요.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것과 개별 기업이 잘 되는 건 다른 영역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참 그 환경회사 대표님 한 분하고 참 답답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앞으로 전 세계 환경 산업이 얼마나 커질지 막 몇백 조라고 막 참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사장님 그거하고 지금 사장님 회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면 전 세계 환경회사 다 잘 되게요? 뭐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엄청 커진다고 전기차 회사들이 다 잘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영역이죠.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이 잘 되는 게 좋으니까요. 자, 2차 전지 전반이 플러스가 나고 있군요. 힘내라 2차 전지. 너무 한쪽이 초상이 나면요. 그 옆에 잔치가 안 벌어지거든요. 파도 지금 이번에 난리가 나는데 파도 사기 아니냐. 2분기 매출이 1억인데 니들 그걸 속이고 상장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인데요. 시끄럽겠네요. 파도가 사실 이번에 또 시장에 아주 나쁜 심리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 네. 다음에 화장품도 고만고만 하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디 아주 시급을 해서 그런지 조심스럽네요. 바이오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풀리십니다. 루니스 계속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JLK에 대해서 기간 매도가 이런 기간 매도는요. 로스카스로 보시면 됩니다. 로스카스. 왜냐하면 기관도 우리 개인들이 손절매 하듯이 기관도 회사마다 내규가 있어요. 15% 물리면 손절매 한다든지 20% 물리면 손절매 한다든지 내규가 있어서 아마 이거는 로스캇 정도가 아니니까. 왜냐면 펀드 매니저 정도의 지식이 있는 분이 뭐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던질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기간도 로스캇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제와는 달리 어제는 상승 출발을 쭉 밀려버렸는데 오늘은 일단 오르네요. 그 다음에 투신이 뭐 개장 초반입니다만 관망, 사모펀드도 아직 오늘 신규 상장주가 없으니까 팔 게 없겠죠. 외국인들이 양시장 순매수를 해주네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도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작은 수급의 변화에도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지금 코스닥 시장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기러기운, 광무, 단순히 전기차죠. 지금 비싼 가격. 네. 또 가격에 민감한 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LFP는요. LFP가 뭐 CATL이 오늘 기사 언뜻 보면 CATL이 미국에 2조 공급 전기차 뭐 배터리 공급한다 그냥 했는데 모르는 분은 전기차인가 아닙니다. ES 에너지 저장 장치 신재생 에너지 하면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죠. 요건 LFP가 적절합니다. 이거는 뭐 에너지 밀도가 전기차처럼 짧은 시간에 고출력을 낼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LFP 요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배터리 수요도 상당히 큽니다. 전기차에 비해서는 지금은 작지만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무시 못할 정도. 지금 아마 전기차의 한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LFP 배터리를 연구 뭐 한다 하는 거는 대부분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도 개발해서 활발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전기차에 쓴다 하는 거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그 체력이 나쁜 사람을 억지로 장거리 운동선수로 키우려고 애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싼 거 있잖아, 싼 거. 뭐 동네 돌아다니는 경차 정도는 뭐 LFP 배터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LFP 배터리 타고 뭐 고속도로 달리고 이러면 이제 시급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출발은 전반적으로 괜찮고 수급도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 순매수해 주니까 결국 코스닥 시장은 지금 절대적으로 수급에 달려 있다. 자, 수급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어제와 완전히 다른 흐름이네요. 어제는 지금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235억 순매수. 유가증권 시장은 사실은 지금 좀 멀쩡하니까 우리가 좀 걱정이 좀 덜합니다. 코스닥이 문제인데요. 코스닥은 일단 외국인이 순매수 고맙습니다. 제발 좀 오늘 좀 사주세요. 2시는 아직 개장 초반이라서 뭐 10시 지나봐야 할 때겠지만 지금 소폭 순매도 사모펀드도 소폭 순매도 일단 외국인 순매수가 크니까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승 종목이 1259개. 역시 오늘도 변동성은 심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코스닥 시장은요. 네, 행복님 할인 보고서가 나왔나요? 아직 할인은 보고서 볼 게 없지 않을까요? 보고서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특별히 볼 건 없을 거예요. 지금 아직 매출이 나는 게 없으니까. 네, 연결 재무제표는 없다. 개별 재무제표. 네. 보시면 차입금이 좀 늘었네요. 공장 건설한다고 그러나요? 비유동 부채, 전환사채, 신주, 요게 지금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그동안의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었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하이드로리튬 액면가 200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특별히, 손익계산서도 특별히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영업손실. 네. 아직은 매출이 지금 하이드로리튬을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리튬 플러스 비상장사 리튬 플러스가 수산의 리튬이 조금씩 테스트용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3분기 실적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주가가 하도 빠지니까 올라갈 때는 항상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만 하고 빠지면 나쁜 얘기만 하는데요. 잊지 마셔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머스크가 한 말이 수산화 리튬 정제가 돈 찍는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다 그랬습니다. 리파인이 정제가 네. 뭐 리튬 광석을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제가 돈 찍는 면하다 라는 거. 두 번째는 지금 리튬 다이렉트 익스트랙션 아니요 DL이군요.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리튬을 염수로부터 직접 지금은 18개월 자연 증발법을 하는데 빨리 추출할 수 있는 DLE법을 모든 수산화 리튬 정제 회사들이 개발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으나 제대로 확립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이 리튬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한 수산화 리튬을 추출하는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을 추출하는 비용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염호에서 나오는 염수로 지금 개발을 다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곳은 없다. 네. 그와 관련해서 전웅 대표는 일찌감치 2010년부터 일찌감치 시작해서 특허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주가 하락은 뭐 아시겠지만 이달 말 다음 달 초부터 전환사채와 BW가 주식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우리가 오버행 이슈라 그러죠. 그 부담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자, 아무튼 과연 앞으로 이런 기술 등등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우리가 NET 인증도 받고 특허도 받고 다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 과연 그게 성과로 나타나는지 여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레이님 그렇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소재라는 게 반도체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SNS 텍 여러분 지금 뭐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회사 IR 할 때 뭐 올 하반기 작년에는 작년 하반기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SNS 텍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삼성에 UV 펠리클 공급한다고 했다가 막 이렇게 올랐다가 네. 또 아이고 또 이번에 또 양식이 소년이냐 또 이러고 참 소재 산업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은 신약 개발이랑 똑같다 그러거든요.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일단 그 소재가 공급만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데 그 과정이 개발해서 테스트해서 공급하는 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 또 2차 전지는 네, 에코앤드림이 지금 그렇죠. 에코앤드림이 이놈은 벨기에 유미코에 도대체 언제 공급하는지 원래는 작년 4분기부터 공급할 것 같다 했다가 올 상반기 할 것 같다 했는데 또 12월 되니까 또 12월이 왔네요. 그러니까 에코앤드림 주주님들도 참 학수고대 목이 빠질 지경입니다. 소재 산업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덕산그룹이 주로 그런 거 많이 하죠. 덕산 네오룩스 막 이런 건데 덕산그룹 어느 분 같은 분은 참 존경할 만한 분이죠. OLED 소재 참 그것도 참 힘든 길을 한덕산 그룹이 한 5년 전에는 참 제가 분석해 보면 와 이거 이 회사 언제 제대로 될까 했는데 결국 결실을 맺어서 지금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꽤 좋죠. 이번에 3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나왔는데요. 참 예전에는 참 덕산 네, 이럴 때 2018년 이럴 때 참 적자고 보잘것 없었는데 참 소재를 하는 제조업하는 우리 대표님들도 참 대단한 분이고 특히 소재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님 전기차 뭐 택시 기사분들 만족하더라. 그렇죠. 네. 관리비가 유지 관리비가 거의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오늘 루닛은 아예 3분기 실적 역시 제 생각을 바로 시장이 반응해버리네요. 저는 시장이 아직도 말씀드렸지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이전에는 600만이었는데 지금 1,400만 명대 결국 한 800만 명의 주식 초보자가 지금 주식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오늘 하루 정도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영향을 안 받네요. 그리고 지금 전체 거래대금의 64%가 개인이랍니다. 세계에서 1위, 일본이나 미국보다 2배 정도 높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 그 말은 저는 그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들의 수준이 높아서 똑똑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남한테 맡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오래간만에 좀 그동안 잊고 계시던 머스크 얘기도 한번 해드렸네요. 자, 9시 25분, 10분 지났는데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만 볼게요. 코스닥은요. 아까 10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218억 매수 늘렸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수가 코스닥을 수급을 더 복돋우고 있고요. 투시는 아직 개장 초반이라서 아까보다 3억 펀드는 1억. 오늘은 3억 펀드가 신규 상장주가 없으니까 팔 게 없네요. 내일 신규 상장주가 한 종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되는데 그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라서 괜찮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일 한 종목 상장돼 벤처 캐피탈이라서 그렇게 팔 게 있나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나머지 시간 투신과 사모펀드가 어쩔지 아마 이들은 또 10시 지나면 본격적으로 특히 투신은 10시 지나면 본격적으로 매매하니까 중요한 건 투신이나 사모펀드가 한 군데서 한 200억 이상 팔면 좀 버겁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이 1200개.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아래 위가 얇아요. 매수청도 낡고 매도청도 얇죠. 지금 매도청도 그동안 담보부정 매물 등등 신용 만기 연장 불가 매물 등등 해서 매도청도 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급이 움직여주면 변동성이 커지는 게 지금 코스닥 시장인데요. 네, 기러기는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되든지 이재명 후보가 되든지 고생 바가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자금이 너무나 부동산 쪽으로 왜곡돼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부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게 뭐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이 잘 돼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내년도 걱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주식 투자 인구 1,400만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강남에 파인다이닝, 고급 뭐 오마카세니 고급 식당들이 줄줄이 물이 닿는다 그러잖아요. 왜냐, 이 1,400만이 지금 최근에 2달째 반토막 났어요. 다들. 제 주변에 날고 긴다는 선수들도 전부 반토막 나가지고 지금 신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비싼 음식점 가서 오마카세 가서 먹을 맛이 나겠습니까? 돈도 없지만 돈도 손실이 큰데서 움직이기 싫지만 뭐 입맛이 있겠어요? 파인다이닝도 다들 지금 문을 닫고 강남이 문을 닫고 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9월 이후에 주가 폭락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막 오르고 해야 옷도 하나 사 입고 차도 안 바꾸고 이러는데 주가가 빠져서 내 재산이 반토막 났는데 그런 맛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외식할 맛도 안 나고. 그래서 참 내년이 참 걱정일 것 같아요. 내년이. 지금도 새마을금고발 지금 부동산 문제가 또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참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주식시장 입장에서 좀 걱정이 또 많습니다. 참 쉬운데 부동산을 하는 게 은행들로 하여금 부동산으로 대출되는 거를 규제를 하면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힘들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오늘은요, 우선 루닛이 어제는 한미 반도체가 초를 쳐버렸잖아요. 어제는 한미 반도체가, 지금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지난주 금요일 날 하이닉스 반도체가 내년에 10조 투자하겠다 하는 바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덜썩했거든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5%씩 오르고 했는데 그 잔치 분위기에 한미 반도체가 금요일 날 어닝 쇼크를 내버리니까 어제 쭉 빠지니까 한미 반도체가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어제 JLK도 한 역할 했고요. 근데 오늘은 유닛이 저는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유닛이 좀 빠지면 저는 매수 찬스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주변에 드렸었는데 아니네요. 그래서 오늘은 유닛발 오히려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현님 프로님 CEO님께는 제가 제 분석한 자료들 기업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면 전략이 쓰는 거고요. 모르면 공포감만 드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 내로 숫자만 보고 던진 분들 되게 열받겠는데요. 없는 살림에. 그래서 근데 어제 이렇게 던져서 오늘 피해 보신 분들은요. 안타깝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하셔야지. 이렇게 기업 내용을 모르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면 세상에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 천지겠군요. 재벌 천지겠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러시는 제 마음은 아는데 하 대표님 뭐 요즘 뭐 추천주들이 족족 빠집니다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기업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걸 일일이 다 알 것 같으면 제가 재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일 고민이 사실은 루닛이 이렇습니다. JLK가 이렇습니다. 뭐 아니면 기업들이 이렇습니다. 파러스 아이바이오가 이렇습니다. 하이드로리튬이 이렇습니다. 하고 모든 방면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지만 제가 좀 자괴감이 드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정된 작업으로 매매를 하니까 길게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펀드다 한 1,000억이다 하면 단기 매매를 못하니까 긴 관점에서 대응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왜 기관보다 수익률이 낮으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금의 규모의 차이입니다. 규모가. 한쪽은 큰 자금이 여유 있는 자금이고 한쪽은 짧고 급한 자금이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뭐 10종목을 짜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좀 저는 기업 내용이 보는 게 사실 이게 중장기 관점인데 단기에도 뭐 도움이 되는 걸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단기 주가는 정말 어려운 영역이다. 어제 JLK를 보면 별일이 다 있구나 생각입니다. 그래 도움되려고 여러분께 애를 쓰는데 여러분께 도움되지 못하더라도 저의 충심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 대표가 참 잠 안 자고 애쓰려 어젯밤에도 뿌리나게 루닛 실적 가지고 뿌리나게 리포트 올리고 애쓰는구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기도기우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우리 애청자님은 절대 펀드 매니저보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듣는 지식은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많으십니다. 아마 펀드 매니저가 루닛을 제대로 이해하는 펀드 매니저가 없을걸요? 루닛 스코프란 개념은 아주 힘든 개념입니다. 이야기가 제가 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머리 아플 얘기인데요. 루닛 인사이트는 좀 알 것 같아요. 뭐 엑스레이를 갖다가 AI가 학습을 해서 해주는 거는 알 것 같은데 루닛 스코프는요. 예를 들면 루닛 스코프 PDL1 요거는 뒤는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PDL1인데 요거를 PDL1 제가 암세포에는 PDL1이라는 인자가 있고 이거 면역세포에는 요거 암세포 면역세포는 PD1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합치면 네, 우리가 여기
암세포 공격을 안 합니다. 면역세포. 그래서 얘들을 지금 못 만나게 얘를 억제하는 얘를 억제하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 면역 항암제라는 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키투르다, 임핀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얘가 있어야 뭘 하지? 그래서 루니스코프 PD-L1을 해가지고 얘가 있는 거를 찾는 거. 있는데 못 찾으면 그것도 낭패고, 네, 없는데 면역 항암제 써봐야 어떤 필요 없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PD-L1을 해봤더니 한 20% 더 이상 검출이 됐다. 그러면 항암제에서는 좋겠죠. 면역 항암제는 더 이상 검출되면 여기에 더 처방할 수 있고 매출을 20% 늘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허투도 마찬가지예요. 허투가 주로 유방암에 많이 발현되는 인자예요. 허투다 하면 유방암. 그래서 종양 미세 환경이라 암세포 옆에 있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본다. 그게 종양 미세 환경인데요. 그래서 허투를 가지고 발현도, 네, 이게 있으면 좀 발현도를 보면 여기가 발현도가 많으면 또 허투를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를 쓰면 효과가 높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TL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니스코프는 쓸모가 많죠. 그래서 루니스코프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펀더 매니저는 거의 없을 거예요. JLK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애청자님들은 하 대표한테 자꾸 반복해서 들으니까 처음에는 참 뭔 말인지 몰랐는데 자꾸 들으니까 점점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저 없어도 나중에는 저 없어도 기본적인 전반적 지식이 이렇게 쌓이시면요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리서치 센터장이면 절대로 업종 구분 안 시킵니다. 애널리스트들을. 지금 건설업종 애널리스트 뭐 하겠습니까? 아무 할 일도 1년 내내 할 일도 없는데. 그러면 그 젊은 애널리스트를 망치는 길이거든요. 아무 별 할 일도 없는데 건설업종 분석해봐야 1년 내내 주가 볼 일도 없는데 그럼 그 친구는 그 젊은 세월을 애널리스트로 망치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 개발을 해줘야죠. 센터장이면. 네. 저 같으면 업종 싹 없앱니다. 모든 업종을 다 해서 네, 좀 단기에 오를 만한 종목들을 발굴해.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거든요. 어떻게 모든 업종을 다 합니까? 우리 하 대표가 하잖아요. 모든 업종을 다 해야 감각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역시 우리 하 대표가 시장을 이제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저는 제일 반성하는 게 지난 9월, 10월 하락장의 원인을 제가 제대로 몰랐어요. 뒤늦게 아는 바람에. 근데 이제는 수급을 분명히 이제 지금 시장의 원인을 분명히 파악했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수급을 보자 했는데 특히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지금 700억 순매수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투신도 지금은 관망이고요. 사모펀드도 관망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이 이렇게 700억대 사주면 이 700억을 무슨 종목을 사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숫자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동향을 계속 보면서 이러다가 외국인들이 네, 장중에 이러다가 또 이 순매수가 좀 줄어들면 또 지수도 또 상승폭이 줄어들고 뭐 이러겠죠. 근데 통상 외국인들이 개장 초반부터 이렇게 사면요 장 끝까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경험을 감안한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은 지난 한 5일간 지난주 화수목금 어제 월요일까지 5일 연속 6%나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좀 강력한 반등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사주면 좋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리했지만 지금 시장 코스닥 시장이 문제인데 그 핵심은 수급인데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수해주고 있고 통상 이러면 장 마지막까지 순매수하는 경향이 많아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지난 며칠 동안 큰 6%나 폭락했었는데 야무지게